포기한 사람이 무려 5명입니다. 한두 명도 아니고 5명의 초보자가 보증금 1200만 원씩을 날렸습니다. 말소 기준 권리? 그거 틀린 것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왜 똑같이 당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보이지 않는 권리 분석의 함정에 빠졌기 때문입니다. 만약 그 자리에 여러분이 있었다면 보증금을 지키셨을까요? 조금이라도 불안하다면 이 영상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초보자에게 안 보이는 권리의 함정, 여러분의 소중한 돈을 지키는 방법, 지금부터 쉽고 재밌게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영상 마지막엔 이 내용을 정리한 보이지 않는 위험 체크리스트 무료 PDF도 안내해드릴 예정입니다. 고정 댓글 링크로 꼭 챙겨가세요. 이 사건은 무려 5번이나 낙찰자가 나왔지만 대금 납부를 전부 포기한 물건입니다. 낙찰가는 대부분 1억 6천만 원대였고 그때마다 보증금 1200씩 날아갔습니다. 도대체 왜 그랬을까요? 더 특이한 점은 임차인이 권리분석상 1순위로 전액 배당 받아갈 수 있는 조건을 갖춘 상태였다는 점입니다. 전입일이 16년 12월 13일이었고 확정일자는 11월 30일, 배당 요구일은 20년 11월 24일, 임차인의 배당 요건을 모두 충족했죠. 이렇게만 보면 누구나 1억 6천 쓰면 이건 임차인이 먼저니까 전액 배당 받겠구나 라고 생각하죠. 거기에 명도까지 쉽게 예상되는 물건이어서 입찰자는 더 좋았을 겁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세금의 법정기일이었습니다. 등기부에는 세무서의 압류가 17년 3월 9일로 되어 있습니다. 권리분석 순서로 보면 임차인이 더 빠른 순위처럼 보이죠. 그런데 세금은 압류일이 아니라 법정기일을 기준으로 배당 순위가 정해집니다. 그리고 이 세금의 법정기일은 16년 11월 전으로 추정됩니다. 이렇게 되면 세금이 임차인보다 배당 순위가 먼저가 되는 겁니다. 그 결과 세금이 먼저 배당을 받아가고 임차인은 보증금 1억 3,200만 원 전액을 배당받지 못합니다. 그럼 그 돈은 누가 책임질까요? 바로 낙찰자가 떠안게 됩니다. 이게 바로 초보자 5명이 연달아 대금 납부를 포기하게 된 진짜 이유입니다. 등기부만 보면 절대 보이지 않는 배당의 함정이죠. 만약 이 세금의 금액이 1억 원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7천만 원을 낙찰자가 떠안아야 됩니다. 즉 1억 6천만 원에 낙찰받은 게 아니라 실제로는 2억 3천만 원을 주고 산 셈이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시세보다 훨씬 비싸게 매수한 꼴이 되고 수익은커녕 손해만 떠안는 구조가 됩니다. 그래서 낙찰자들은 차라리 1,200만 원 입찰 보증금을 포기하고 나오는 쪽을 선택한 겁니다. 보증금을 날리게 만든 이유는 세금의 배당 순서 때문입니다. 갑자기 이게 무슨 말이냐고요? 등기부상 설정된 압류일만 보고 판단하면 순위가 밀리지 않을 거라 생각하죠. 말소 기준 권리와 그 이후의 권리는 소멸되니까요. 권리 분석은 그게 맞습니다. 하지만 배당은 다릅니다. 세금은 등기상 설정 압류일이 아니라 법정기일이 기준으로 배당 순위가 매겨집니다. 그리고 이 법정기일은 낙찰 전에 열람조차 할 수 없습니다. 공매에서는 재상면세서에 법정기일이 표시되지만 경매에서는 시스템상 확인이 불가능합니다. 즉, 그 자체가 이미 함정입니다. 그럼 여기서 궁금하실 수 있습니다. 도대체 법정기일이 뭔데 그렇게 중요하냐? 법정기일은 세금이 법적으로 효력을 가지는 날짜를 말합니다. 보통은 과세 표준이 확정된 날이나 납세 고지서가 발송된 날이죠. 쉽게 말하면 세금의 출생신고일, 세금의 생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문제는 이 날짜가 임차인의 전입일보다 빠르면 세금이 먼저 배당을 받아가고 임차인은 밀려서 배당을 받지 못합니다. 결국 그 보증금은 낙찰자가 고스란히 떠안게 되는 구조가 되는 거죠. 바로 이 보이지 않는 기준 때문에 등기부상 멀쩡해 보이던 물건에서도 초보자 5명이 연달아 대금 납부를 포기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건 단순한 실수가 아닙니다. 명백한 제도의 허점, 정보의 비대칭을 고스란히 낙찰자, 특히 초보자에게 떠넘기는 구조입니다. 누군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런 케이스가 얼마나 있다고 소수의 특수한 사례 하나 들고 와서 겁줘서 강의하려는 거 아니야?
맞는 말처럼 들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경매 물건은 왜 시장에 나올까요? 대부분의 경우는 채무자가 빚을 갚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은행 대출이든 개인 간 채무든 결국 돈을 제때 갚지 못해서 경매가 진행되는 구조죠. 그런 상황에서 세금은 과연 꼬박꼬박 잘 냈을까요?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세금 체납은 경매에서 매우 흔하게 발견되는 요소입니다. 국세든 지방세든 건강보험료든 등기부에 보이는 압류 외에도 법정 기일이 더 앞서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그 법정 기일은 낙찰 전에는 확인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제대로 모르면 누구라도 이런 함정에 빠질 수 있습니다. 즉, 단지 몇 건의 예외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몰랐기 때문에 손해가 반복되고 있는 리스크입니다. 그럼 이런 상황을 어떻게 피할 수 있을까요? 가장 먼저 배당의 개념을 이해해야 합니다. 배당 요구는 법원이 이 물건 팔고 돈이 생깁니다. 받을 사람 손드세요 라고 했을 때 저요 라고 신청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배당 요구입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돈 받을 권리가 먼저 생긴 사람부터 받는 게 맞겠죠. 하지만 배당은 시간 순서대로만 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뒤에 있는 사람이 새치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배당에는 순위가 있기 때문입니다. 배당은 한우 등급제처럼 운영됩니다. 1등급부터 7등급까지 나뉘어져 있고 같은 등급 안에서는 시간의 순서대로 배당을 받지만 등급이 다르면 시간보다 등급이 우선입니다. 예를 들어 확정일자 임차인이 4등급이고 당해세 세금이 3등급이면 세금이 먼저 배당을 받아가고 임차인은 뒤로 밀리게 됩니다. 이런 구조에서는 아무리 임차인의 전입 날짜가 빨라도 배당을 못 받고 보증금을 날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등기부에 적힌 시간만 볼 게 아니라 그 권리가 몇 등급인지를 구조적으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이 개념만 제대로 잡혀 있어도 앞으로 같은 실수는 반복하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꼭 하나 기억하세요. 초보 시절엔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이 있는데 등기부에 세금 압류까지 보인다면 웬만하면 입찰하지 마세요. 확신이 없다면 피하는 게 맞습니다. 초보는 보이지 않는 위험을 피하기 위해 배워야 합니다. 고수는 남들이 피하는 위험을 파악하고 오히려 수익을 만들어내죠. 우리가 공부를 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저도 한때는 이런 것도 안 챙기는 사람이 있나 생각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저도 비슷한 물건에 입찰한 적이 있었습니다. 다행히 폐찰해서 별일은 없었지만 지금 돌아보면 아찔했죠. 익숙해지면 사람은 대충 보게 됩니다. 권리 분석, 배당 요구, 시세, 겉보기에 문제 없으면 그냥 넘겨버리는 거죠. 그게 저였습니다. 경매는 처음이든 익숙하든 기본에 충실하지 않으면 결국 사고가 납니다. 우리는 돈을 벌기 위해 경매를 하죠. 하지만 벌지 못하더라도 절대 잃으면 안 됩니다. 한순간의 실수로 피 같은 돈을 날릴 수 있는 게 경매입니다. 오늘 영상의 핵심은 단 하나입니다. 경매는 모르면 돈을 잃고 알면 지킬 수 있다는 것. 보이지 않는 위험에 당하지 않으려면 등기부만 보는 걸 넘어서 배당의 구조까지 이해하는 시선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세금 케이스 외에도 경매에는 보이지 않는 위험들이 더 많습니다. 그게 이 채널 흑자 경매를 여러분이 계속 찾아주셔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죠. 세상에 단번에 부자 되는 방법은 없습니다. 당신이 큰 돈을 물려받을 게 아니라면 결국 공부하고 복습하고 계속 입찰해 나가면서 성장해 나가는 것. 그게 우리 같은 사람들의 정도이자 왕도입니다. 그리고 지금 보이지 않는 위험을 피하는 체크리스트 무료 PDF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초보자가 보증금을 날리게 되는 주요 케이스를 정리했고 입찰 전에 꼭 확인해야 할 항목들을 담은 자료입니다.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를 통해 등록해 주시면 PDF 오픈 시 바로 받아보실 수 있도록 보내드릴 예정입니다. 이 파일을 당신의 돈을 지키는 기준으로 꼭 활용해 보세요. 끝으로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리고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그럼 우리 모두 흑자 경매합시다. 바이바이.